안녕하세요. 영화한 나부랭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 스텝 중에 조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화 끝나고 크레딧 보시면은 연출하고 조 감독 그리고 그 연출부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조 감독을 따로 메인 스텝으로 빼서 표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감독이 또 어떤 유명한 감독 밑에서 연출부 생활을 했다, 아니면 조 감독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조 감독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뭔가 감독의 조수라는 개념으로 어렴풋이 아실 텐데, 그냥 단어를 풀이하면은 뭐 그게 맞거든요. 감독의 조력자, 감독을 돕는 사람이죠. 그럼 프리 프로덕션부터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프리 프로덕션에서는 조 감독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씬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스케줄을 짭니다. 그리고 프리 때 감독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제 조언하고 스케줄링을 하죠. 뭐 배우 미팅도 잡아야 되고 대본 리딩도 해야 되고 의상 분장 피팅도 해야 되고 각 부서장들과의 회의도 진행해야 되고 연출부들이나 제작부끼리 씬바이씬도 해야 되고 뭐 장소 확인 헌팅도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걸 스케줄링 하는데 뭐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그 촬영의 방법, 장면의 구현 방법도 구체적으로 짜야 되죠. 그 장면의 이미지를 감독한테 들으면 각 부서한테 전달하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실제 준비할 것들을 체크해서 연출부한테 또 하달하죠. 예를 들어서 남녀 주인공이 달리는 차 안에서 다투다가 사고가 나는 씬이에요. 그럼 이제 감독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사고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 사고 이후만 보여줄 건지. 사고 이후만 보여줄 거면 차를 적절한 위치에 세팅만 하면 되니까 일단 제작부의 협조도 필요하고 특수효과팀, 미술팀, 그리고 그 안에 배우들 뭐 사고 이후니까 피도 흘리고 옷도 찢어지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상 분장 팀도 필요하고, 그런 각 부서랑 회의해서 그날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 얘기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사고 장면을 보여줄 거면 뭐 차가 전복되는 건지 뭐 그냥 추돌만 하는 건지 뭐 떼굴떼굴 구르는 건지, 거기서 어디까지 CG로 하고 뭐 어디까지 실제 차를 굴릴지, 그리고 만약에 차 안에 인물들이 이제 막 굴르는 순간에 그 표정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따로 세트장에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세트 일정을 따로 빼야 되는데, 세트 뭐 제작 기간은 얼마나 들지, 그리고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씬마다 모두 회의하고 반영해서 영화 전체의 촬영 스케줄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을 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든 씬들의 상황과 부서들의 진행 일정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PD와 조율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그게 예산과 밀접하니까. 근데 제작 부서에서 안 하고 조 감독이 하는 이유는 뭐 아까 보셨다시피 영화의 연출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감독은 순서대로 찍고 싶어 하죠. 캐릭터의 감정선이나 뭐 영화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니까. 하지만 순서대로 찍기가 힘들죠. 시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뒤죽박죽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흔히 이제 장소별로 찍어서 이동 시간을 줄이고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을 다 촬영을 하죠. 근데 그 장소가 뭐 영화 초반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도 나오고 끝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은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연출해야 되고 배우들도 연기들을 다 해야 되죠. 극단적으로 오프닝과 엔딩을 동시에 찍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의 추억의 엔딩 장면 있잖아요. 송강호가 카메라 마지막에 쳐다보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영화 한중간에 찍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배경이 벼밭인데 추수 시즌이 지나면은 벼가 없어지니까 그걸 미리 땡겨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를 찍지도 않았는데 그 감정을 생각해서 감독이랑 배우가 의논해서 미리 찍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추격자를 보시면은 그 끝부분에 하정우의 정체를 알기 직전에 어떤 교회를 찾아가요. 그 김윤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상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완전 지쳐가지고. 근데 그걸 첫 촬영을 한 거예요. 첫 컷을. 그러니까 배우한테는 매우 미안한 일이지만 이게 장소 섭외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할 때가 있어요. 감독이랑 배우 돌아버리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조 감독은 그런 감정의 흐름이 끊기는 걸 이제 최소화하면서 스케줄을 짜는 게 최우선이고, 앞에서 막 예를 든 그런 액션씬, 자동차 전복씬이나 이런 큰 액션씬은 특수소품이나 세트 제작 기간도 고려해야 되고, 거기다 배우들의 스케줄도 고려해야 되죠.
이 촬영 기간에 100% 영화만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중간에 CF 스케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다른 화보 촬영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조단역이신 분들은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출연하시기 때문에 뭐 연극 뮤지컬 공연 뭐 되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조연 배우분들 스케줄 맞추는 게 주연보다 훨씬 빡세요. 영화 촬영 기간이 워낙 기니까 뭐 이것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조단역 분들은 분량이 뭐 주연만큼 되진 않으니까 계속 대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배우들의 스케줄도 고려를 해서 촬영 스케줄을 짜야 되고요. 지방 촬영 이동이나 뭐 스태프들의 체력 안배도 생각을 해야 되죠. 너무 타이트하게 짜면은 폭통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 요즘은 52시간 촬영에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니까 좀 덜한데, 아무튼 뭐 또 그 52시간에 맞춰서 또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찍고 싶어도 못 찍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루에 몇 커트 찍는지, 속도가 어떨지 그걸 다 예상하고 계산을 해서 촬영 스케줄을 짜야 되죠. 근데 막상 촬영 들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맨날 바뀌어요. 그럼 또 그 여러 변수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촬영이 잘 진행이 되도록 맞춰야 돼요. 이게 대충 조감독이 프리 때 그리고 촬영 중간중간에 하는 주요 업무고요. 프로덕션, 그러니까 촬영에 들어가면은 여기에다가 현장 진행까지 하게 됩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은 그 영화 촬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조감독이 뭐 다음은 어떤 장면 찍겠습니다, 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 조용해 주시고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슷하게 하고요. 당일 찍을 분량을 무사히 소화하기 위해서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과 키스태프들 간의 소통 창구가 되기도 하죠. 감독이 워낙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각 부서의 여러 상황들을 이제 조감독이 모아서 감독한테 브리핑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중간 연결책 같은 역할인데 그 스태프들의 불만사항과 푸념 같은 것도 받으면서 달래야 되고, 감독한테는 또 그런 애로사항들을 좋게 얘기해서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치면은 뭐 중간 관리자 같은 역할이랄까, 부장이나 차장이 하는 일들 있잖아요. 밑에 사람들은 관리해야 되고 위에는 또 이렇게 다 잘 맞춰야 되고, 특히 촬영 현장에서는 감독도 감독인데 촬영 감독과 더 긴밀하게 움직여야 돼요. 현장 진행은 거의 촬영 감독하고 조감독이 지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처음 세팅은 감독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감독이 다 봐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감독이 배우 연기 연출이 우선이고 그런 진행은 조감독이랑 촬영 감독이 역할이 크거든요. 그 현장에서 레디 액션 하는 것도 감독이 아니에요. 조감독이 하는 겁니다. 감독은 마지막에 컷만 외쳐요. 사실 레디 액션은 그냥 극 중에서 관객들 알기 쉽게 이제 줄여놓은 거고요. 원래 콜이 있는데 그 콜은 따로 빼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액션을 외치는 것도 조감독이다. 그러니까 조감독은 감독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현 방법을 의논해서 프리부터 촬영까지 모든 스케줄을 짜고 촬영 현장 진행도 맡고 그 감독과 각 부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냥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배우나 매니저들과 친해질 기회도 많죠. 스케줄을 담당하니까 매니저들과 계속 소통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 진행을 하니까 계속 배우한테 붙어 있거든요. 조감독이 감독을 대변해서 감독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심지어 시연도 많이 하죠. 감독의 얘기를 듣고 이제 배우한테 이렇게 연기해라 하고 본인이 막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배우들도 많이 의지하죠. 물론 의지하는 거는 잘하는 조감독일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조감독은 준감독 수준이고요. 현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조감독한테 많이 달려 있어요. 스태프들이 뭐 긴장감 없이 너무 느긋하다 싶으면은 뭐 푸시해서 긴장감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지쳐가지고 다운돼 있으면은 뭐 치얼업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들도 듣고 또 강하게 나갈 땐 강하게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센스도 센스인데 이게 뭔가 정치역하게 밝아야 한달까?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스트레스가 더 많은 자리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후반 작업도 조감독이 스케줄링해서 뭐 편집, 믹싱, CG, 음악 다 진행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조감독 없이 포스트 프로덕션 슈퍼바이저를 따로 붙여서 전문적으로 진행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프로덕션 단계까지만, 그러니까 크랭크업 하면은 조감독의 역할은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조감독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요.
조감독은 감독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영화에서 감독의 의도를 제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화사나 투자사에서는 그런 유능한 조감독을 차기 감독으로 지켜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어떤 뭐 감독의 징검다리로서가 아니라 전문 조감독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꼭 감독이 되기 위한 발판만으로 삼진 않더라고요. 헐리우드처럼, 헐리우드는 막 50살 넘고 60살 되신 분들 조감독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엔 인건비가 너무 이제 적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괜찮아져서 그 일을 전문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도제 시스템으로 끝나지 않고 전문직으로 이게 발전한다는 거는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